예,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가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이 오늘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윤 총경은 경찰 조사에서 대화방 참여자 중 한 명인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와의 친분 관계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윤모 총경은 어젯밤까지 9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직에 누를 끼쳤다면서도 유착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총경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와의 친분 관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2015년 강남경찰서 근무 당시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경은 오늘 대기 발령됐습니다.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버닝썬 측에서 사건 청탁을 목적으로 건넨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윤 총경과 강 씨의 계좌와 통화 내역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문제의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FT 아일랜드 출신의 최종훈 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씨는 음주운전 보도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의혹도 받고 있죠. 경찰이 이 부분도 함께 조사를 하게 될 텐데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서는 주말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씨는 오늘 오전 경찰에 나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짧은 답변만 남겼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보도 막으려고 경찰에 청탁한 거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최 씨는 승리 씨 등과의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음주운전 보도를 무마하려고 경찰에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관련 보도가 없었고 이후 해당 경찰서 팀장에게서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두 가지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정준영 씨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이 있는지, 마약류가 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주말 이후 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이번 버닝썬 사건이 여러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중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찰과의 유착 의혹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것 역시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사건을 취재 중인 박준우 기자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경찰 유착 의혹 이야기, 윤모 총경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인사 조치를 내린 것, 조사를 또 직접 하고요. 이런 점 의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와 친분이 있는 걸로 이제 거론된 인물인데요. 예. 경찰청은 오늘 문제의 카톡방 속 경찰총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윤모 총경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하고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경의 계좌와 통화 내역도 모두 다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예. 어제 이제 윤 총경이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길에 기자들이 윗선이 개입된 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자 윤 총경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귀가 도중에 기자들한테 따로 메시지를 보낸 건데 그 메시지 내용이 상부에서 내선에서 끝내라는 지시를 받고 왔느냐는 아주 듣기 거북하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했다 라면서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는 점만 밝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예, 본인은 매우 거북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카톡방에서 언급된 어떤 직책이 경찰총장,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직급인데 이게 혹시 경찰청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혹이 더 커졌던 건 아닙니까? 자, 혹시 그러면은 경찰 유착 관련해가지고 더 조사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 먼저 경찰은 최종훈 씨의 음주운전 보도를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과 그다음에 최종훈 씨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경찰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할 전망입니다. 예. 다만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또 어제 버닝썬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강모 씨 있죠. 전직 경찰관인데 강 씨가 이 돈을 현직 경찰들에게 건네준 건 아닌지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예. 이제 검찰도 일단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
사태를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예. 이제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로 끝난 게 아니라 검찰의 송치가 된다라고 예.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최종적으로 검찰이 들여다볼 거란 얘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경찰의 수사 문제, 사실 사건 초기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준영 씨의 경우 신병 확보를 제때 못했다 이런 비판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정준영 씨를 귀국 당일인 지난 12일에 긴급 체포를 했어야 했다라는 그 비판이 일었는데요. 그 정 씨가 14일 날 경찰 출석을 했으니까 출석까지 한 하루 이상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경찰은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이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예. 비판은 계속 이렇습니다. 예.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요. 조금 전에 이제 박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과의 유착 고리로 지목된 그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 주거지를 왜 압수수색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도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역시 이제 비판을 받는 대목인데요. 경찰은 이제 카톡방 내 다른 참여자가 유 씨가 경찰총장과 연락하는 걸 봤다라고 올린 정황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유 씨가 그 문제의 카톡방 속에서 직접 내가 경찰과 연락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경찰은 어제 유 씨 자택에 직접 2차례 방문해서 휴대전화를 제출받았습니다. 예. 원래 유 씨가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라고 동의를 했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직접 찾아가서 받아낸 거고요. 유 씨가 경찰에게 버닝썬 관련 청탁을 넣거나 청탁한 정황이 더 드러나게 되면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수도 있습니다. 예. 사회부 박준우 기자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당국은 불법 촬영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법 촬영 범죄자 가운데 절반은 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범인이 피해자와 평소 알던 사이인 경우도 많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2016년과 지난해 말에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53.8%에 달했습니다. 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다시 불법 촬영에 손을 댄다는 뜻입니다. 5번 이상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30%가 넘었습니다. 한 번 본인이 범죄를 갖다 적발당했는데 그 다음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위험을 갖다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범인이 아는 사람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 피의자 15.7%가 직장 동료나 친구, 이웃과 같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인 등 가까운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의 수위로 볼 때 피해의 정도가 더 심각합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재범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